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충남 SG골프와 서울국악약품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현재 3위와 4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두 팀의 이 순위가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서울국악약품 팀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 이제 3위까지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초중반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수 거북선 팀은 확실히 앞서가고 부안 곰소소금 팀은 확실히 뒤처져 있는 가운데 나머지 팀들은 조금 혼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중위권과 상위권을 둘러싼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순위표는 6라운드 1경기까지의 결과대로 이제 추려졌는데요. 어떤 순위로 완성이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오늘 대결을 펼치는 두 팀이 나란히 3위와 4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충남 SG골프팀과 서울국악약품팀 지금 순위에서는 딱 붙어있지만 두 팀의 최근 기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국악약품팀이 최근에 2연패, 그리고 충남 SG골프팀이 2연승이기 때문에 최근의 기세로만 본다면 충남 SG골프팀이 조금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 부분입니다. 충남 SG골프에서는 최정 선수가, 서울국악약품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4승으로 이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인데 특히 오늘 김채영 선수가 삼국에 이제 등판을 하는데요. 네. 여자바둑리그에서 현재 포스트 시즌 포함 17연승 중입니다. 최정 선수 부럽지 않은 그런 주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정 선수는 명성 그대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진 1국 장고대국에서는 충남 SG골프의 김신영 선수와 서울국악약품의 장혜령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는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여자바둑리그에서는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국에서는 충남 SG골프의 1주전 최정 선수와 서울국악약품의 권주리 선수가 만났네요. 네, 최정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1대 0으로 앞서 있고 이번 시즌 전적도 최정 선수는 4승 1패, 권주리 선수는 4패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우세한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국에서는 서울국악약품의 김채영 선수, 충남 SG골프의 송혜령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SG골프팀에는 최정 선수가 있다면 서울국악약품에는 김채영이 있죠. 김채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 오늘 대국이 첫 만남인데요. 두 선수 지금까지는 김채영 선수가 4승 무패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여자 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짓기 이벤트입니다. 여자 바둑리그와 연관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면요. 여자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팀의 만남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던 이 1주전간의 매치는 일단 피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 이 한국 여자바둑계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만났다면 정말 아주 큰 관심이 가는 대결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대결은 성사가 되질 않았고요. 서울국악약품팀에서는 지금까지의 상대성으로 봤을 때는 김채영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좀 약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 오더는 서울국악약품팀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현재 기세로는 충남 SG골프팀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역시 예상하기는 어렵겠네요. 자, 오늘 6라운드 2경기는 충남 SG골프와 서울국악약품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서울국악약품과 충남 SG골프의 대결. 먼저 장고대국입니다. 충남 SG골프의 김신영 선수와 서울국악약품의 장혜령 선수의 대결.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 그리고 서울국악약품의 권주리 선수가 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배국을 이 첫 수부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앞선 이 출람배 대국이 길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중계를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대국들은 일찍이 시작이 돼서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약 3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네. 속기 대국은 확실히 초반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권주리 선수가 굉장히 호방하게 들어가고 있고 최정 선수는 평소보다는 비교적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 하변으로 파고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쌍방간의 마지막 수를 말씀을 드리면 흙이 여기를 덮어 씌우니까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우변을 돌보진 않았고요. 하변 쪽을 오히려 더 세게 뒀습니다. 네. 그러자 들여다봤습니다. 백은 여기는 이어야 되는 자리이고 이쪽을 이어야 되는 자리고 흙이 이쪽을 이제 덮어 씌워가면 이쪽에 작은 빈틈 그리고 아래쪽으로 뭐 날일자 양쪽으로 파고드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변에 있는 백돌도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백돌이 타개가 된다면 여차하면 이런 자리를 가는 것이 흙에게도 부담이 되는 급소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중앙에 두었던 이 흑돌의 한 수는 우변의 백도 약간 좀 압박하는 수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백돌이 여기를 지금 이 선을 두는 순간 거의 안형이 풍부한 살아있는 형태라서 흙이 이제 공격을 간다면 한 번 더 바깥쪽을 씌워야 되는데 이쪽에 터져 있는 뒷맛 그리고 안쪽에서 집을 내는 것 뭐 이쪽 부분도 조금 집을 낼 여지가 있고요. 당장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사실 뭐 네임밸류나 랭킹, 올해 성적 이런 것을 봤을 땐 최정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는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권주리 선수도 아무래도 뭐 그런 것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 권주리 선수가 물론 이 선수도 약간 전투적으로 두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평소보다 좀 더 호방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 무난하게 갔을 때는 역시 최정 선수의 실력 자체가 강하다 뭐 이런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두던 스타일보다는 오늘 대국의 스타일을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평소보다는 좀 더 호방하게 지금 두어가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우선은 우변을 압박을 합니다. 두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한 공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선수는 뭐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한 살 차이가 납니다. 하나, 둘, 최정 선수가 한 살 위죠. 네, 한 살 언니고요. 최정 선수와 권주리 선수 나이대 여자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을 내는 쪽의 기사들만 해도 뭐 김채영 선수도 있고 최정 선수, 김다영 선수 굉장히 많습니다. 오유진 선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권주리 선수의 이 올 시즌 초반 연패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네, 다섯, 여섯. 권주리 선수가 여자 랭킹 19위입니다. 물론 이제 최정 선수 같은 최정상권에 비해서 랭킹이 조금 뒤쳐져 있긴 합니다만 뭐 전체 여자 기사로 보면 그렇게 낮은 랭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여자 바둑리그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가 2016년에는 1승 8패, 2017년에는 1승 6패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에 다시 4번의 대국에서 아직까지는 승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가 지난 4번의 대결에서 이 상대팀의 1주전만 2번 만났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진도 좀 따라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그렇게도 좀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꼬였을 때는 빨리 그것을 이겨내면서 승부를 이겨내면서 그 심리 자체도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측의 백돌과 아래쪽의 백돌을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양분하면서 엮어가겠다. 이것이 권주리 선수고요. 여기서 흙이 이제 찔러서 백돌을 틀어 막는 것과 이쪽 부분을 계속
틀어막는 것을 엿보게 되는데 이제 최정 선수는 이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돌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흑에게 이쪽은 막히지만 이쪽 진출한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초. 이렇게 중앙이 뚫리면은 하변의 흙은 정말 넓어지겠는데요. 네, 지금은 뭐 돌파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끝낸 것은 백이 이쪽 약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잇는 게 흙을 받게 만드는 거의 뭐 선수성 자리로 통하고 있어서 백이 여기 한 점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별다른 피해를 주질 못합니다. 흐름으로는 여기를 지금 뚫을지 아니면 이렇게 단수를 칠지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뚫는 수 자체는 이쪽을 꽉 이어서 좀 더 확실하게 우측을 봉쇄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백이 여기를 젖힌다든지 아까처럼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여기를 받아도 이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백의 자세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아주 실전적인 수를 구사를 하는데요. 여기를 받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들어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밀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좋아 보이는데요. 바로 빈틈을 찔러 옵니다. 네, 최정 선수가 지금 분명하게 노리는 바가 있는데 지금 그쪽을 흑이 생각을 못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고 나서 지금 여기 끼우는 수를 노리고 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통렬해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끊어봤자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돌리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순간에 흑이 여기 끊는 걸 선수로 당하면서 중앙 쪽이 완전히 백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서는 흑이 곤란하죠. 단숨에 백이 흙을 공격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지금 권주리 선수가 이 한 칸 뛰는 수를 예측을 못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방금 전에 끄는 수가 흑이 안 되는데 끊지 않으면 백이 이렇게 쌍립 서는 게 선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흑 보고 백을 끊으라고 한다면 잘 안 끊어지죠. 연결되는 순간 흑은 하변과 중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추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수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흑이 좋은 길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찝어가는 수가 권주리 선수가 중앙 쪽만을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두텁게 틀어 막는 수법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선택을 했지만 이쪽을 뛰니까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강수가 나와요.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나와 끊어야 그나마 이 수는 지금 일리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쌍립 서는 순간 이 찌른 수 자체가 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수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쪽을 끊고 따낼 때 이렇게 몰고 끊는 걸 봤고요. 네. 이쪽을 단수 쳐도 마찬가지로 백은 이렇게 있고 따낼 때 지금 이쪽 단수가 있어서 결국 같은 형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주리 선수가 의미를 찾자면 여기를 끊을 때 여기를 먼저 한번 단수 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중앙이 뚫린다면 지금 이 단수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고 하변을 흙이 역으로 공격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날일자나 뭐 어떻게 봉쇄가 확실하게 돼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길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초반은 확실히 최정 선수가 좀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권주리 선수도 근데 다른 길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선수는 이 장면에서 먼저 끼우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14번 남았습니다. 먼저 끼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여기서 흙은 이쪽을 치는 게 좋네요.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은 백이 아까처럼 이 단수를 아낀 채 그냥 여기를 끊는 게 어차피 여기 단수는 백이 맞는 자리였으니까 이 자세가 더 좋습니다. 흙이 어떻게 받아도 백이 여기를 둬서 여기를 있게 만드는 것은 이쪽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에 비해서 대손해입니다. 네. 결국 이 선택을 하네요. 이제는 뭐 쌍방 내친 걸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도 지금은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합니다.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백이 여기를 단수를 몰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죠. 백이 여기서 그냥 이으면 흑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꽉 이어서 끊을 때 여기를 이으면서 약점을 노리는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면 네. 최정 선수도 이 교환을 할 수밖에 없고 처음 보여드렸던 그 변화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봉쇄를 이제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기는 좀 어렵고요. 흙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하를 연결시키는 것이 권지리 선수의 숙제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몇 수의 진행은 거의 외길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죠. 최정 선수도 이 단수는 아프지만 여기서 이쪽을 끊으면 그때는 흙이 여기를 이어서 따낼 때 이쪽을 틀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먼저 끊는 것이 정수고 뭐 단수치고 예정대로 갔습니다. 네. 자, 권주리 선수에게는 이 이후의 진행이 문제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길 수순이지만 이렇게 생각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두 수는 확실합니다. 나가고 따내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그 뒤가 흙이 어렵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한 방을 치긴 했지만 이 중앙의 빵 따름이 워낙 자세가 좋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의 공격 실패죠. 아직 하변과 중앙 정리가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가장 강한 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쪽 날짜 사이도 좀 넓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런 데를 건너붙이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젖혀왔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확실하진 않은데요.
여기 한번 건너붙여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흙이 좀 곤란한 이유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아래쪽을 늘었을 때 이 흙돌 3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싸움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단수치고 이렇게 씌우면 여기가 101점이 흙이 단수칠 수 있음에도 장문입니다. 여기를 단수치면 뒤에서 몰고 따낼 때 뒤에서 다시 한번 몰면 지금 여기를 못 잇죠? 네. 이렇게 잡히게 되는 형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도 맞고 여기까지는 되지만 어차피 여기서 나갈 때 막으면서 단수네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끄는 이후에 아래쪽을 늘지 못하고 이렇게 몰아야 한다면 한 점은 잡지만 백이 아래쪽을 돌파하면서 뭐 여기 단수 칠 수도 있고요. 이어도 돌파하면서 이 흑돌이 외롭죠. 지금은 확실히 최정 선수가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0초. 백의 엷은 곳보다는 흙의 엷은 곳만 보이는 시점인데요. 권주리 선수가 그래도 최대한 버티려면 지금은 이렇게 끊는 수는 도선은 안 되고요. 여기를 젖히는 한 수입니다. 최정 선수는 고민 없이 다음 수가 나오네요. 일단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두어 가는데요. 이 수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수는 있었죠. 예를 들면 여기를 잇고 끊는다거나 바둑이 불리하다면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 정도로만 해도 백이 좋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하변에 흙 2점을 잡으면서 백이 쉽게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흙도 딱히 다른 길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2점을 살리려 했다가는 전체가 끊어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흙이 엷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권주리 선수도 당장은 좀 참아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밀어주죠. 초반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권주리 선수 이 후반을 기약해야 합니다. 흙이 꽉 틀어막고 나서 뭐 백은 지금 여기를 느는 게 정수인지 붙이는 게 정수인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침입하고 이 한 점을 취하면서 뭔가 추격을 꾀해야 되는 흙의 입장입니다. 하변 흙 2점은 이제 백에게 넘어갔고요. 이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가 조금 아깝다고 보고 지금 날일자를 선택을 한 것인데요. 대신에 지금 이 들여다보는 수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흑돌이 여기를 치받는 게 좌측으로 선수가 되는 순간 약간의 뒷맛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막아가는 순간에 조금 애매한 뒷맛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래도 최정 선수 뭐 수익 있게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가네요. 네. 바둑은 뭐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네, 이제 흙에 노릴 곳은 좌변, 좌하귀입니다.
백이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한다면 여기를 갖다 붙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 백돌이 벽이 생기면 이 한 점을 잇는 순간 여기 약점도 좀 노출시키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수가 좀 강수가 될 텐데요. 지금은 바둑이 좋아서 최정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쉽게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법입니다. 귀를 가만히 지켜둡니다. 그래도 흙도 크게 딱히 잡힌 것도 없고 우변과 우하기의 집도 꽤 커 보이는데 백이 많이 유리한 그런 형세인가요? 네, 지금은 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흙이 우변의 백돌과 하변의 백돌을 양분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쪽은 빵따냄을 하면서 중앙으로 탈출했고 이쪽의 백돌도 집을 10집 이상 내면서 흙 진영을 다 파괴했습니다. 흙이 얻은 것은 이쪽이지만 그 앞선 두 곳의 손해를 만회하기에는 이쪽은 좀 작아 보입니다. 지금은 한 반면 승부 정도 느낌입니다. 네. 좌변은 또 이렇게 이선 붙이기까지 당하니까 집이 넉넉하게 나지는 않네요. 여기를 막으면 지금 최정 선수가 끊겠다는 생각일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생각 같긴 한데요.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끊어서 지금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잡을 때 몰고 이쪽에서 끊어간다면 흙이 있는 것은 막혀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쳐서 팩감을 사용하고 다시 재차 따내고 나서 이렇게 막으면서 패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흙이 부담이라고 두 선수 모두 판단을 했습니다. 권준희 선수 선택이 이수인데요. 이 교환이 있으면 좀 달라지나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으면 여길 끊어서 똑같죠. 오히려 손해고요. 뭔가를 다르게 만들려면 여기를 잇고 잡을 때 끼워서 뭐 이렇게 패를 한다는 뜻일까요? 최정 선수는 더 확실하게 둡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여기가 악수라는 판단으로 좀 쉽게 처리를 하네요. 지금은 권주리 선수가 여기를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끊어도 위로 이어서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상태가 백이 두 점이 제압당해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이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뭐 이을 수밖에 없고, 네,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고 흙이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지킨다든지 상변을 벌린다든지 하면서 이쪽 처리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가장 간결한 처리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도 네. 지금 형세는 백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수순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최정 선수는 빠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끊으면 이쪽으로 있겠다는 것이 권주리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의 계산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냥 젖혔다면 최정 선수도 끊었을 거예요. 그냥 젖힐 때 이렇게 백이 든다면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대약수니까요.
최정 선수 중앙에 있는 흑 4점 쪽을 가른 네, 거죠. 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최정 선수가 편한 형세임에는 분명한데 상면을 벌리거나 좌상기를 지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예상했지만 최정 선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최정 선수가 계속 무난한 진행을 선택할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권주리 선수의 이 부침수는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여기를 끊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어서 이건 흙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고 백이 한 칸을 뛴다면 중앙 쪽의 흑돌이 굉장히 얇아서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되고요. 정말 그렇네요. 네. 지금은 뭔가 쉽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대한 한껏 버티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다가 설마 싶었던 그런 형태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잇고 치받고 이렇게 젖혀가면 모양이 좋지는 않거든요. 흑도 넷, 다섯, 이렇게 하고 여기를 늘어간다면 일곱,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틀어 막고 두 점을 잡아서 흑이 망했고요. 흑은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때를 늘어서 응수타진을 해도 두 점을 살리자니 여기 막히는 게 선수고 두 점을 버리자니 백이 이번에는 이쪽을 늘어서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여기 두 점 잡는 것도 있고 흑이 좀 견디기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뭐 그래도 지금 권주리 선수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한껏 버티고 있습니다. 네.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받아가는데요. 속기 대국의 흐름은 최정 선수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권주리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서울 북광약품과 충남 SG골프의 6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따라갔던 대로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젖히는 수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를 끊고 백이 끊고 나서 이렇게 늘었을 때 단수 치는 것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백이 늘어도 흑은 어차피 뚫리거나 혹은 백이 여기를 잡거나 여기를 지키면 여기를 잡고 뭐 다른 길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라도 흑은 지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백이 여기를 늘어서 응수를 물어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흑은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2선을 밀거나 잇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막는 게 선수고 이렇게 두면 이제는 두 점 잡는 것을 남겨둔 채 백이 이쪽으로 늘어서 공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흑이 좀 곤란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끊는 진행과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냥 뒀어요.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잡을 수가 있죠. 잡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끊고 처리를 하면 이곳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두 점 잡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좀 뚫고 있고 아까 형태와 뭐 대동소이합니다. 상변을 지켜서 귀를 따로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두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를 돌파하면 사는 것도 어렵고요. 살아도 지금 이런 데를 이렇게 막고 살면 만약에 이제 백이 쉽게 둬서 그냥 살려주고 둔다고 쳐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뚫리면은 지금 이쪽을 받은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전처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흐름이 계속 최정 선수가 좀 압도하고 있습니다. 흙집을 살펴보면 이쪽에 한 13집 정도 봐주고요. 흙집이 한 55집 정도 납니다.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30집, 32, 33, 37. 지금 100은 여기 중앙 끊는 게 있는데 이걸 계산을 안 넣고요. 이쪽 싸움을 하겠지만 그냥 100이 쉽게 여기만 지켜도 한 57 정도는 100이 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반면으로 100이 나쁜지 의문이니까 네. 바둑은 역시 최정 선수의 완연한 페이스입니다. 또 끊겨진 상중앙에서 흙이 시달리다 보면은 상변 쪽에서도 백이 칩을 좀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럴 여지는 조금 있죠. 이제 최정 선수가 여기서 고삐를 계속 죄고 있습니다. 저 한 점을 살리면서 계속 흑도를 좀 공략을 하는데요. 네, 두 칸을 띄었는데요. 간격 괜찮은 건가요? 여기를 가를 때 원래 형태는 흙이 이쪽으로 나와 끊을 수 있어야지만 지금은 권주리 선수가 이쪽으로 나와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와 끊어서 백이 이쪽으로 끊으면 내려서서 두 점을 잡고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있고 여기를 막아서 백의 수가 세 수밖에 없다면 이수상전은 흙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최정 선수의 이곳 수가 나왔는데 여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호구만 쳐도 흙이 곤란하고 이제는 아까 같이 날일자를 가도 흙이 이쪽으로 나와 끊는 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한 칸 좌측으로 끊어야 한다면 지금 이것은 회돌이 축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바로 걸리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젖히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런 흐름이면 지금 이쪽에서 약간 백이 집이 늘어났고 흙이 앞으로도 약간 시달릴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앞서 가장 쉽게 뒀을 때보단 차이가 좀 더 벌어져서 지금은 반면으로도 최정 선수가 확실히 앞서 나갑니다. 권주리 선수가 뭐랄까요? 이 선수가 질 때 지더라도 항상 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전투적 성향을 보여주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류의 바둑이 많았는데 네. 오늘은 너무 최정 선수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초반 전략에서 너무 크게 실패를 해서인지
최정 선수를 만나서 지금 힘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한 상중앙 쪽 돌부터 수습을 해야 하는데요. 모양으로는 이런데 한번 찔러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30초. 그게 어떻게 받을지 참 까끌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그 수, 이수 뭐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제는 간명하게 처리를 해서 이겼습니다 같은 수일까요? 권주리 선수는 지금 이 흑돌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받을 시간은 없고요. 뭐 이런 데를 교환을 하나 해놓는다든지 하고 흑이 지금 여기를 둘 시간은 없습니다. 뭐 무조건 이쪽을 들어가거나 네. 그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쉽게 연결하다가는 굉장히 많은 차이로 뒤쳐져 있습니다. 우선은 버티면서 백진영을 좀 깨가야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흑집은 아까의 55집에서 여기 이제 조금 불어난 건데요. 그래봤자 한두 집이죠. 그럼 56이나 57입니다. 백은 아까 여기와 여기가 30이었어요. 40, 한 46 정도, 50, 여기까지가 50, 한 8 정도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비슷해요. 여기를 제외하고 흑과 백의 집이 비슷하기 때문에 흑이 쉽게 연결하고 지금 이쪽을 지키면 그것은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중앙을 네. 받았습니다. 저수는 정수라면 정수인데 승부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수 같진 않습니다. 자체 이수가 이상하진 않은데요. 지금 저 귀의 지킴수로 인해서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뭔가 흑이 더 이상 뭔가 해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귀에 백 한 수가 더 놓여지니까 흑이 어디서 추격을 따라가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승부수 나왔습니다. 아, 네. 이대로 가서는 차이가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도 하변에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는 것과 이쪽 갖다 붙이는 것, 이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 나와 끊어서까지 뭔가를 시도해 볼 그런 권주리 선수고요. 쉽게 받아줍니다. 지금 최정 선수의 한 수 한 수는 거의 고민이 없죠. 여유 있게 앞서 있기 때문에 간명하면서도 뭐 쉬운 선택들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국면은 좀 결정적이긴 합니다. 우측으로 넘어가도 지금은 여기를 쭉 타고 나가다 보면 하나, 둘, 셋, 여기 들여다보는 게 백이 항상 여섯, 확실한 선수로 듣습니다. 여덟, 그럼 따내야 할 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여기는 네 득을 받지만 여기가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흑이 득이 없습니다. 다시 좌상기 쪽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여기 붙이는 수를 시도해 볼 것 같죠? 항상 이런 형태가 실전에 등장할 때에는 특히 흑골이 주변에 두터울 때에는 3, 3을 들어가고 붙이는 수는 꽤 통렬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이는 정도로 안 된다고 본 것일지. 지금 여기 붙이면 수 납니까? 백이 두터운 자리기는 한데요.
권주리 선수가 이 자체 내에서 살 수는 없고 뭔가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섯, 여섯, 글쎄요, 지금 수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를 갖다 붙여도 백이 뭐 젖히면 끊어서 뭔가를 시도해 본다 뭐 그런 뜻인데 가만히 옆에서 치받으면 여기를 젖힐 때 이렇게 끼우는 순간에 위아래의 약점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네. 30초. 붙여도 수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수를 내질 못하면 지금 이쪽 부근으로 득을 볼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승부수는 실패가 되는데 권주리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뭔가를 보여줄 만한 곳이 보이질 않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 젖히는 수에 대해서 최정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이곳 끼우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수가 나지 않습니다. 최정 선수가 며칠 전까지는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잖아요. 네. 여자 바둑리그에서 오정아 선수에게 패하고 일본에서 벌어졌던 센코베에서도 위징 선수에게 패하면서 3위에 그쳤고요. 그런데 다시 한국 바둑계의 에이스의 그 면모를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초. 오늘은 정말 둘, 조그만 빈틈도 상대에게 허용을 하질 않네요. 네. 여섯, 일곱. 이 초반부터 거의 승기를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권주리 선수가 이 바둑에서 결정적인 페인을 꼽는다면 초반에 여기를 찝고 틀어 막은 수가 이쪽 부분의 약점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가 딱 찔러가니까 거기서 시간을 사용을 하면서 수습책을 살펴봤지만 이미 흑은 여기 터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고요. 돌이켜보면 이쪽에서 너무 무리하게 백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흑의 페인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수로는 흑도 손해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뭐 어차피 거의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 흑이 뭐 여기서 득본 거에 없어요. 이쪽 붙이는 그런 끝내기도 사라졌고 최정 선수가 바둑이 상당히 앞서 있지만 권주리 선수가 득볼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 흑은 괴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저는 가만히 늘어서 두었네요. 이렇게 둔다면 백이 여기를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흑이 여기를 이었을 때에는 백이 이미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여기서 집으로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도 손을 빼고 다른 끝내기를 가네요. 여기서 물론 이제 흑이 한 수를 투자하긴 했죠. 그래도 집을 좀 깨긴 했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 교환을 하고 나서 지금 이쪽 부근으로 두터운 곳을 향한다면 권주리 선수가 이 바둑을 따라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두 선수의 표정을 봐도 권주리 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요. 최정 선수는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확실히 초반 전투에서 한번 실패를 하면은 그걸 만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 바둑계에서의 최정 선수는 중반 이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최정 선수에게 초반에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어렵고요. 그 이후에 이제 권주리 선수가 이런 곳을 붙이고 하는 것은 다 무리수인데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최정 선수의 정확한 수익기에 막혀서 차이가 벌어지고 뭐 그런 것의 반복은 역시 초반의 실패가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최정 선수가 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백집이 한 69 정도 납니다. 흑은 한 59나 60 정도 나니까요. 반면으로도 최정 선수가 상당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고 뭐 덤을 합친다면 이 바둑을 흑이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어느샌가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 1패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연승을 이어가다가 네. 결국 최종적으로 정규리그를 12승 2패로 마무리하고 포스트 시즌 4승 해서 16승 2패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최정 선수가 오정화 선수에게 1패를 안았지만 그 외에는 다시 지금 재정비를 해서 쭉 이겨나갑니다. 네. 확실히 컨디션이 좀 돌아온 듯해 보여요. 네. 한동안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실제 성적에서도 그것이 드러났고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근데 오늘 바둑 내용에서는 그런 빈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이 3월달 특히 대국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할지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대국을 봐서는 컨디션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최정 선수 이 한국 여자 무대는 좀 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그만큼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이 최정 선수에게 1승을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정화 선수의 질주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승 1위에 올라서 있고요. 오정화 선수의 5승 무패 중에는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도 있었고요. 어제는 김혜민 선수도 있었죠. 네, 각 팀의 주장을 연파하면서 개인 다승 1위에 올라서 있는데 팀은 2승 3패예요. 항상 이 여자 바둑계를 보면 좀 1주전과 2주전의 격차가 큰 팀들이 좀 있고 두 팀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 팀들인데 결국 팀의 에이스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에이스를 어떻게 받쳐주느냐 네. 그것이 팀과 감독의 고민입니다. 세 판 이 세 명이 팀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분명 한 선수는 에이스 선수를 받쳐줘야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서울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김채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팀이 최근에 2연패라는 것은 장혜령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장혜령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최근에는 김채영 선수를 뒷받침을 좀 못해준 면이 있습니다. 네. 서울 부강약품팀이 승리를 거둘 때에는 장혜령 선수가 승리를 한번 거뒀을 때, 그리고 용병 선수인 루민치안 선수가 출전을 해서 한번 승리를 했을 때였거든요. 그만큼 2주전, 3주전, 그리고 용병 선수가 얼마만큼 뒷받침해주냐 중요합니다. 지금 형세에서는 뭐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끝내기가 몇 수가 진행이 되었지만 서로 이제 경계선을 긋고 있고 어려운 자리도 없죠. 최정 선수의 승리는 여전히 확실해 보입니다. 김채영 선수의 이 여자 바둑리그에서의 질주도 참 놀라운데요. 김채영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것이 2017 여자 바둑리그 4라운드였습니다. 네, 그것도 전반기였죠. 네, 조승아 선수에게 4라운드에서 패한 이후에 지금 만으로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채영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3승 포함 17연승, 네. 어마어마한 기록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사들마다 강한 기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리그전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보여준 적이 많지 않거든요. 김채영 선수가 그와 함께 다른 기전에서의 성적도 끌어올리면서 지금 한국 여자 랭킹 3위까지 올라서 있고요. 여자 바둑리그 안에서는 여자 랭킹 1위인 최정 선수보다 더 성적이 좋습니다. 끝내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형세를 알고 있듯 권주리 선수의 손에서는 좀 기운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많은 선수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너무 상대를 의식했을 때 좀 이렇게 허무한 내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오늘 보여준 모습은 권주리 선수가 질 때 지더라도 끝없이 상대를 괴롭히면서 싸워내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네. 초반 진행을 봤을 때에는 권주리 선수가 확실히 뭔가 최정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해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전략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충남 SG골프와 서울 부강약품의 대결입니다. 6라운드 2경기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